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 이제 날씨 이렇게 너무 아까 한 3, 4시경에 눈이 엄청 왔잖아요. 그래서 오신다고 정말 고민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부터 이제 시작해서 뭐 역경을 뚫고 그래도 이제 영등포 여기까지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 황교안의 다정한 우산 그 21년도죠. 2021년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때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1년 동안 또 뭐 나라 걱정하느라 또 개개인으로도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힘든 것도 많으시고 하셨을 텐데 그런 고생스러운 뭐 그런 이제 또 나라 걱정 이것을 또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같이 좀 훈훈하게 나누면서 뜻깊게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오늘 황교안의 이제 다정한 우산 성년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21년도 이 저무는 한 해에 각각 개개별로 뭔가 기억에 남는 일들이 어떤 게 있으세요? 혹시 뭐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신 분 있으신가요? 뭐 손주가 태어났다든지 며느리나 뭐 그 사위를 보셨다든지 이런 경사스러운 일. 아 여기 자리에는 없으시구나. 뭐 그런 이제 뜻깊은 한 해이셨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사회의 또 어두운 면에서는 또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는 또 힘들어가지고 또 아픈 또 기억을 남긴 해가 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단 우리가 저희는 나라 걱정을 하는 분들이 또 이 자리에 또 발걸음을 하시니까요. 사실 21년도 2021년도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4.15 그 총선 재검표가 있었잖아요. 1년 거의 한 5개월, 6개월 지나서 가까스로 이제 열렸는데, 인천 연수구 을, 그 다음에 영등포 을이 열렸었고, 양산을 열렸고, 그 다음에 오산시,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파주. 역시 똑똑합니다. 그때 또 우리의 또 뭔가 예상을 또 예상한 대로 빳빳한 다량의 신권 다발 같은 손 전혀 안 된 것 같은 그런 투표지들이 막 쏟아져 나왔고 그리고 또 우리의 또 예상을 뛰어넘어서 어떤 게 나왔죠? 이게 한 장 한 장 프린트 돼서 나와야 되는데 뜬금없이 배춧잎 투표지가 튀어나와 버렸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화살표 투표지까지 나와서 이 정말 이거 사실은 앱선사에서 이거 명예훼손 해야 되는 정도로 정말 황당한 투표지들이 나왔잖아요. 프린트 되어야 되는데 프린트가 아니라 이것은 인쇄로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참 기가 막힌 투표지들이 또 나왔고 뭐 그 외에도 일장기 투표지 뭐 뭉그러진 것들 그 다음에 또 이 도장 자체가 또 말도 안 되는 거 뭐 춤추는 시옷 아니면은 뭐 아예 막 파원형 이렇게 뭉그러진 거 누가 밟아서 찍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나와도 사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또 한 번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다 하는 것 같은 유효표 처리가 돼가지고 이것들이 다 그 유효 숫자로 다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런 그 재검표 사이로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정말 빨리 열어달라고 그렇게 1년 동안 이렇게 투쟁을 해왔던 재검표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표들이 또 쏟아진 한 해로 우리 기억에 또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잊으면 안 되겠죠. 기억을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낼지는
사실 저희가 참 희망적이지는 않지만 국민들 하나하나 기억, 국민들의 영상 속 아니면 국민들의 뭐 SNS 이런 것을 정말 남기고 기억을 하고 기록을 하고 이런 한 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갑자기 무거워지긴 했는데 뜻깊게 이렇게 송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애국 시민들의 뭔가 바램을 정말 다 이렇게 표출을 해서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고 있는 우리 잘생긴 황교안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저희 황교안 대표님 먼저 들어가는 인사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낮에는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대구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이런 집회가 있었고 거기에 자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모여서 거기 갔다가 이제 왔는데 시간이 딱 맞아서 여러분들과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만난 김에 제가 기쁜 소식을 좀 하나 알려드리면 이 정부가 워낙 못하니까 정말 이 정부에 분노하는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국민들이 분노하는 점이 뭔가 부정선거다. 둘째는 정권 교체. 이 정권이 워낙 엉터리를 하니까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겠다. 세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 이거 꼭 필요하다. 네 번째는 요즘 이제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백신 패스에 대한 반대. 이름은 패스라고 아주 그럴듯하지만은 백신이 없으면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백신이 있어야만, 맞아야만 간다는 말이니까 아주 굉장히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백신을 강제로 마치겠다 하는 이런, 강제 백신 접종,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자. 이래가지고 제가 지난 12월 4일 광화문 광장에서 그 자유민주 원팀 혁명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모였던 분들이 전체가 이제 참여한 단체는 103개 단체였는데 대표자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모임에 13팀이 모였고 두 번째 모임에서는 지난 목요일 날 있었는데 32팀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13명 뭐 시작은 미약한 것 같지만 금방 이게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대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다 모으자. 그래서 우리는 한 팀으로 이 정부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우자. 그런 마음을 같이 하는 분들은 전화를 한 통만 해달라. 1533-5415 이걸로 전화 한 통만 해달라. 제가 이제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 뭐 첫날 18,000건인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다른 우리 우파에서 뭐 노력해봐야 이게 잘 안 되는데 첫날 그렇고 그 뒤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뭐 하루에 5,000명 또는 10,000명 어떤 때는 좀 더 많이 이렇게 이제 했는데 10일 만에 어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런 일 잘 없어요. 와, 제가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놀랄 일은 지금은 보니까 13만 표가 넘었어요. 그냥 막 기하급수로 팍팍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로 모이고 있다는 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아주 정말 따뜻한 시간 갖지 않습니까? 다정한 우산, 마침부터 눈도 와서
여러분 낮에 우산 좀 썼죠? 이렇게 아주 추워도 따뜻하고 훈훈한 이런 자리를 여러분과 함께 갖게 돼서 기쁘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번 악수하고 명함을 주고 받으면서 탁 하면 느끼잖아요. 눈과 손으로 다 느끼잖아요. 따뜻한 분들이 모였다. 정말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진 분들이 모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쭉 아주 마음 기분 좋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 사실은 오늘 뭘 할지 한 번도 좀 얘기를 못 들었어요. 오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기 때문에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기대됩니다. 오늘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이제 송년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행운이 함께할지, 그래서 또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정한 우산 송년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또 와주신 분들이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래서 또 되게 멀리서 오셨어요. 제가 보니까 안동에서 김여진님 오셨거든요. 아,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동에서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도 오셨죠. 그 혹시 지난번에도 오시고 오늘도 오신 분 손 한번. 아, 역시 열정가 우리 대표님들. 네, 맞습니다. 열정가 분들. 그리고 김천에서도 오셨어요. 권오환님. 아, 네. 그 일명 우리 닉네임 브루스님으로 아는데 권오환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 쪽 서산 김용진님. 아, 잠깐 자리 비우셨구나. 아이고. 서산이 서울 쪽인가요? 서산은 충남. 엄청 멀어요. 네, 엄청 멀어요. 아이고, 인사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군포에서 박봉옥님. 아, 네. 일어서서 저희가 환영 박수 쳐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서울 분들은 조금 빼고. 또, 수원 조동옥님? 1번으로 오셨어요. 수원에? 식사하러 가신 것 같아요. 아, 예. 그러시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충주시 용산동에서 오셨어요. 헉, 엄청 멀리 오셨네요. 박수, 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아유, 강호석님이세요. 예. 오늘 그 눈길을 뚫고 정말 내가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좀 하셨을 텐데 정말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황교안 대표님께 그 대화의 시간을 이제 가질 거예요. 대화의 시간을 가질 건데 대표님 지금 모르세요. 어떤 질문을 할지도 모르시고 모르시는데 일단 Q&A를 저희가 받아놓긴 했는데 이 오신 분들 그 질문 시간 전에 저희가 제가 앤서를 드렸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받았다고? 예. Q&A를 받았다고 예, 질의를 일단 받아놨습니다. 예. 나와는 거예요. 예. 아유, 예. 근데 조금 있다가 손세원님 아시죠? 그분의 또 코너가 있으니까 또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아마 액티브한 시간이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오늘 아무래도 추워서 조금 이렇게 경직돼 있으신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그 황교안 대표님 올해 이제 21년도에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 황교안 대표님이 좀 기억에 남는 이벤트들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소중했지만은 뭐 그래도 최근에 하는 일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 우파는 요새 뭐 분열하고 나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4일 날 자유민주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번 다 모여보자. 모이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이래서 자유민주 원팀 혁명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어쨌거나 이제 아직도 뭐 사실은 시민사회단체가 한 1000여 개 된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 와 있는 분은 지금 한 100단체가 좀 넘어요. 아직도 갈 길이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파에서 100여 개 단체가 함께하는 이런 것은 뭐 아주 드문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모이기도 하지만 그게 이어져 가지 않는 게 또 대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이제 아까 ARS 그래서 등록하고 하는 것도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그 대표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32팀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막 바로 이렇게 홍보도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날 아주 몇만 명이 확 올라왔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우파도 이제 말이 아니라 실제로 뭉치고 있다. 그런 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정말 우리가 큰 힘으로 문재인 정권의 잘못들에 대해서 숫자로 싸울 수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역시 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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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팀 혁명. 네. 제가 말하는 혁명은 폭력 혁명이 아니고 정말 국민 혁명이죠. 네. 맞습니다. 그 원팀 혁명. 이게 앞으로도 더 많이 모이고 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파 세력들이 좀 쇄신하고 또 같이 뭉치고 이런 이제 계기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황교안 대표님의 활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대선 예비 후보로, 대통령 예비 후보로 이제 막 이렇게 방송 출연을 이렇게 많이 하실 때 제가 사실 기억에 남는 게요. KBS 사사건건이라고 15분짜리 딱 패널로 출연을 하셨던 그 방송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두고두고 남길 명언이 탄생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어떤 거? 경선해야 된다는. 아, 예, 그거는 그전 거고. 네, BJ 톨리. 그 이제 질문자가 네, 그 황교안 대표님께서 그 부정선거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부정선거에 관련해서는 중도 확장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좀 깔려고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밖에서 KBS 밖에서 지켜보면서 아주 전의를 느꼈던 말입니다. 중도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정의 앞에 정의를 외면하는 중도라면은 나는 그걸 원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정의를 향해 가면은 중도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저는 정말 명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딩동댕 맞추셨어요. 역시 명석하시네요. 우리 정말 애국 시민들의 가슴을 울렸던 하도 뭐 우리 보고 구구라느니 자꾸 음모론자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 그 약간의 좀 이렇게 공격성인 질문을 정말 이렇게 명언으로 이렇게 돌려놓으셨죠. 그 명언이 중도, 직접 해주세요. 중도가. 뭐라고 그랬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정의보다 정의를 이기는 중도라는 없다. 나는 그게 중도라면 난 그것 대신에 정의를 택하겠다. 이런 맞습니다. 뜻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박수. 예. 정말 이 명언이 정말 이거는 역사책에 남겨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제 그 명언도 있었지만 그 프로에서 제가 그 15분짜리 제가 방송을 정말 열심히 봤습니다. 대표님 그때 예. 모니터링을 다 하고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 방송에서 어떤 말이 기억에 남았냐면요. 우리 대표님께서 굴욕적인 문재인 정권의 대북, 대중, 외교 정책에 대해서 꼬집으셨어요. 거기서. 그러시면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서 다시 당당한 외교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서 그동안에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그 정말 김여정이가 이렇게 굴욕적인 말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네. 말더듬이 떼떼, 삶은 소대가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네, 특등머저리. 사실 이게 문재인 씨 개인을 두고 보면 뭐 맞는 말이라 정말 김여정이 우리의 우파가 아니냐 이런 이제 루머가 저희가 농담으로 할 정도였지만은 사실은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향해서 하는 그런 굴욕적인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 5년 동안 정말 굴욕적인 그 외교 정책을 지켜보면서 막 정말 이제 기분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이랬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당당한 외교 정책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요. 저는 정말 다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딸로 다시 되돌아온 느낌이었거든요. 정말로. 저는 그래서 그 방송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 어떤 방송, 뭐 조선일보에서 이 4.15 부정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이고 21대 국회는 무효다 이렇게 하신 것도 정말 감명 깊었지만은 사실 그 5년간의 굴욕적인 마음을 한 번에 제가 뻥 뚫린 그런 발언이셨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또 종전선언 계속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거에 대해서 우리 그 안보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까 그 인터뷰를 방송했던 방송이 어디였죠? KBS 사사건건. 네. 그 KBS가 저에게 이제 15분, 17분 뭐 이렇게 이제 질의응답을 했어요. 시종 서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정도 언론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황교안을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망신을 줄까? 어떻게 말 실수를 유도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이거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릴까? 이런 질문을 계속한 거예요. 저는 어떤 한마디보다도 저는 그 앵커가 저게 질문을 하는 것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야 정말 언론이 무너지고 망가져도 한도 끝도 없이 무너졌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할 얘기를 다 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그걸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니까 다시 기억이 새롭고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은 정권뿐만 아니고 그 정권의 하수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수인들. 이 하수인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분노하지 않는 사람인데 요즘은 하여튼 분노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종전선언 말 좋죠. 얼마나 좋아요. 종전선언 할 수만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필요할까요?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 뒤에다가 핵무기를 다 숨겨놓고 있는데 거기하고 종전선언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선은 유엔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지금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유엔군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종전해버리면 이제 유엔군이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죠. 주력군인 미군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종전선언의 암수는 이게 평화인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우리나라를 파멸로 몰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북한에는 지금 핵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좀 숫자도 못 쓸 정도로 핵이 많아요. 우리는 핵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뭘로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핵 개발할 그 시간, 그 돈으로 나라 살리고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한 이런 데 그동안 써왔거든요. 지난 정부까지만 해도. 맞습니다.
우리는 무력을 올리기 위한 이런 데 돈,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종전선언하고 미군 물러나고 또 유엔군 다 물러나면 이제 우리 힘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 핵을 우리가 뭐로 이기겠습니까? 그냥 우리나라를 그냥 헌납하겠다는 것이에요. 종전선언은 우리나라를 포기하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런 말을 함부로 그런 말 자체를 함부로 꺼내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합니다. 종전선언을 하려면 먼저 북한의 핵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핵을 끝낸 다음에 핵 폐기를 다음에 그 다음에 논의를 해서 그래도 그걸로 충분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게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런 거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이게 북한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권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북핵 폐기에 대해서는 하지만 아무도 어떤 말도 하질 않아요. 그냥 무턱대고 대화가 필요하다, 도와줘야 된다,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종전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저는 종전선언 반대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정말 국가 안보, 내 가족의 안전, 나의 안전, 생명, 이 모든 것이 달렸는데 이 정말 종전선언이야말로 저는 음모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음모론자가 아니고 그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의 존재를 위협하는 그런 음모가 들어있는 것이 종전선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마지막까지 정말 레임덕이 오고 이제 좀 실만도 한데도 정말 끝까지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시도 이렇게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은 사실 오징어 게임 엄청 선풍을 일으켰잖아요. 요즘은 사실 문화 콘텐츠, 뭐 K-팝이라든지 K-드라마, 특히나 뭐 오징어 게임 이런 콘텐츠들을 가지고 막 대한민국이 정말 국뽕이라 그러죠. 정말 잘 나가고 정말 이렇게 자랑스럽고 정말 이렇게 똑똑한 인재가 많고 이렇게 생각을 막 이렇게 국위선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제일 기본적인 부분. 이런 뭐 친중을 넘어선 종중 정책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종북을 하는 것 같은 이런 것들 기본을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사실 그 격가지들인 뭐 K-팝,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을 막 그런 걸로 국위선양을 하는 거는 사실은 주객이 좀 전도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제 개인적으로 되게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뭐냐면은 어저께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 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그 기념사업회에 12대 회장님으로 취임을 하셨더라고요. 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아, 저는 정말 네. 분위기를 내가 잡아주지. 아니, 정말로 우리 모두의 그 이제 애국 우파라고 하면 깊이가 있는 뭔가 나라를 걱정하는 우파라고 하면 사실 그 김일성 체제, 그 북한 공산주의 체제에서 가장 라이벌로 생각하는 게 누굽니까? 첫 번째로 사상적 라이벌. 공산주의보다는 자유민주주의가 더 인간에게 더 맞고 그것이 더 발전이 됐죠. 그것을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이 그렇게 이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상적 라이벌은 이승만 대통령이고 또 두 번째로 또 김일성 체제에서 가장 이거 때려잡고 싶고 정말 이렇게 땅바닥으로 쳐박고 싶은 그런 인물이 또 누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경제적인 라이벌 박정희 대통령님이시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역사적으로 우리 정말 이 뿌리라고 해야 되죠. 남한, 그때 당시에 남한 자유민주주의를 정말 이렇게 고수해서 이 조그만 한반도가 반동가리가 나더라도 이 자유민주주의를 정말 지켜내 주시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심어놓은 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의 그 회장님으로 취임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 기뻤거든요. 혹시 대표님 그 회장직을 이제 맡으시게 됐는데 앞으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 이 사업을 하면서 주력하고 싶은 뭐 부분이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지금 다른 역할을 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아직 3구 대선이 코앞에 있고, 그래서 뭐 다른 일을 맡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에서 저에게 그런 요청을 해서, 뭐 사실은 얼마 전부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내 상황은 아니까 명시적으로 안 하다가 뭐 지금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지 이제 바로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뭐 제가 알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은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완전히 편화돼 가지고 뭐 독재자 프레임이 씌워져 가지고 그분의 실제의 모습이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고 있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두 단어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 성장,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대표하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큰 공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를 누가 택했는가? 자유민주주의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그냥 쉽게 뭐 그 선택하자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이게 투쟁해가지고 지켜낸 것입니다. 해방 직후에 우리 사회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이 민주주의자들보다도 더 많았어요. 그 친구 정치도 그쪽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오늘의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되게 한 겁니다. 만약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거나 또는 그분이 더 탁월하지 못했으면 그냥 잘못하면 우리가 사회주의로 넘어가서 북한이 뭐 저절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었을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의 지금 삶이 어땠을까? 지금 북한은 제2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막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뭐 7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예요. 지금. 그런 나라가 우리 될 뻔했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내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로 세워낸 것입니다. 난 이것만으로도 정말 모든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지도자에게는 공과 과가 있습니다. 공만 있고 과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공을 통해서 나라의 발전을 이끌어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하게 인정을 하고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용하거나 대안들을 생각해 나가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독립운동도 하셨고요. 교육사업도 하셨습니다. 언론 활동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초기에 없었던 이런 시스템들을 이분이 만들어 놓고 새로 지어낸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영어 사전도 만드셨어요. 최초의 영어 사전, 뭐 완편은 아니지만 영어 사전도 만들어서 낸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게 했는데 저는 이분의 가장 이제 뭐 이렇게 문제를 지적한다고 하면 뭐 부정선거 이런 얘기를 하겠죠. 4.15 부정선거. 그러나 이분은 그런 사실이 확인되니까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우리는 뭐 굳이 그런 것까지를 다 이렇게 끄집어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굳이 그 얘기를 한다면 뭐 그런 부분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 큰 그림으로서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분이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분의 그 정신을 선양해야 된다. 그런 일을 하려고 제가 그 기념사업회 회장직을 수락을 했고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젊은 분들이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뜻이 있는 분이 있으면 같이 와서 좀 일을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정부가 지원해 주는 곳이 1년에 600만 원이었답니다. 그 이화장 그 관리하는 것만 해도 참 핵 없을 텐데 1년에 600만 원을 지원해 줬대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뭐 굉장히 힘들게 정말 애국 시민들이 뭐 십시일반 도와서 오늘까지 이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확 바꾸고 이게 결국 이승만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지혜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그 사업들을 좀 계획을 짜셔서 잘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승만 대통령님은요, 제 세대는 잘 몰라요. 그 국사책에 저는 국정교과서 국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그 파트가 거의 없거든요. 없고 뭐 4.4.5.2 그다음에 뭐 발췌개헌 그다음에 뭐 그런 단어들 몇 가지만 알지. 근데 이제 제가 뭐 4.15 부정선거를 통해서 깨어나면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막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평가할 때는 평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정말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정말 천재 청년이었다. 왜냐하면은 왕족의 자손이에요. 그러면은 충분히 그 양반으로서 정말 그 온갖 그 권위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지위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만민의 평등을 외치신 분이에요. 댕기머리 소년이. 그건 정말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그 매일신문, 그것도 그 매일매일 이렇게 발간하는 신문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매일신문이라는 게 생기고, 아까 말씀하신 영어 사전도 정말 최초로 편찬을 하시고,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퍼즐, 잃어버린 조각을 점점 이제 찾아서 이렇게 잘 교육을 하고 잘 이렇게 좀 널리 이제는 인식 속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좀 오신 분들의 그 질의를 이제 그 Q&A를 할게요. 그 제일 그냥 간단한 거부터 제가 대표님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이거 누가 질문을 예, 20대 우리 청년께서 하셨는데 대표님의 보통 취미는 어떤 것일까요? 안 비싸고 맛있는 집 찾아가기, 맛집 찾기, 둘째는 이제 색소폰, 틈나면 붑니다. 네? 오늘 색소폰이 있어야지 불리죠. 넥타이라도 불어주시면 안 되나요? 누가 내 스마트폰 좀 갖다 주실래요? 네. 그다음에 셋째는 테니스. 근데 잘하진 못합니다. 좋아해. 운동 때문에 좋아하고, 제가 테니스를 치면서 우리 테니스 동호인들하고 같이 우리 운동도 하면서 좋은 일 해보자. 이래서 만든 테니스 로타리 클럽이 있어요. 잘합니다. 엄청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하면서 모인 분들이 우리 가서 이기면
아니 나 오늘 기분 좋으니까 10,000원 낼게. 지면 져서 화나니까 5,000원 낼게.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애가 뭐 어디 갔으니까 이번 달 10만 원 낼게 어쩔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기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뭐냐면 저는 뭔가 맛있는 걸 사 드실 줄 알았는데. 예. 근데 펀 재미있게 도네이션 재미있게 도네이션 하는 거 이게 이제 퍼네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로 가면 좋겠다. 그리고 뭐 한두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지만 우리 또 질문의 취지에 맞춰서 제가 연주한 색소폰을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년까지 이제 색소폰을 많이 불다가 정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잘이 아니라 거의 못하고 있죠. 자, 제가 너무 잘 치시는, 잘 부르시는데 아직 못 들으셨는데. 거의 프로신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 정말 프로같이 부르셔가지고. 그랬어. 이게 봄보라 내주라고 논이 내리네 우리말로는 그렇게 돼 있죠. 아 네. 요게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네. 지금 요게 이제 어디서 연주한 건가 하면 이 공간이 아까 그 공간이 예술의 전당입니다. 예술의 전당은 예술의 전당인데 그 공연홀이 아니고 옆에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름이 있어요. 푸치니 홀이라고 이제 작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송년 가족음악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 12월 27일 가족 송년음악회 이걸 했어요. 내 친구들 저뿐만 아니라 내 친구 몇 명하고 같이 한 건데 색소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주는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식사는 우리가 내고 또 1부 40분 연주 우리가 했는데 2부 40분도 또 우리가 하고 공간 값도 대여료도 우리가 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당 35만 원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분배하니까. 근데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참 송년 이런 잔치 선물을 드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35만 원 내가 좀 아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하자 해가지고 송년 가족음악회 이게 2회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제 다시 좀 이렇게 색소폰을 자유롭게 불 수 있을 때가 되면 두 가지 꿈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이제 송년 가족음악회. 우리 송년 가족 모임이 없잖아요. 그렇죠. 되게 남자들 그냥 밖에 직장 중심에 뭐 송년 모임 하다가 그래서 그것도 못하죠. 근데 이거는 정말 송년회 가족들의 이런. 근데 따지고 보면 애들 뭐 조그만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하나씩 하면 그걸 가지고서 하면은 이제 송년음악회가 되는 거죠. 근데 아무도 악기를 다루지 못한다 그러면 나한테 연락을 하세요. 내가 가서 색소폰으로
둘째는 뭐냐면 이거 내가 이제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저 롯데백화점 앞에 가서 하나 이렇게 돈 봉투 좌판을 펼쳐놓고 저 연주를 딱 한 다음에 그럼 뭐 길거리에서 연주들 많이 하잖아요. 좀 뭐 갖다 놓는 사람도 있겠지 뭐. 예, 고급스럽게 버스킹이라고 할게요. 예, 버스킹 뭐 좋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모이면 좀 어려운 사람들이 갔다가 이렇게 나눠주는, 기부하는 뭐 이런 걸 좀 내가 먼저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사회 지도자들이 뭐 이렇게 좀 자기 재능들을 활용해서 기부하고 또 연결하는 뭐 이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 근데 그런 꿈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꿈은 하다가 말았고 두 번째 건 아직 시도를 못했어요. 제가 언젠가 롯데백화점 사장하고 만날 일이 있었어요. 내가 그런 꿈이 있다 그랬더니 언제든지 이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도 확보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소는 자기 게 아니더라고. 거리니까 서울시의 속을 봐야 되겠죠. 하여튼 이제 그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앞으로 꿈 중에 하나 그거예요.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니, 제가 이래서 황 대표님의 인간적인 매력 때문에 제가 정말 자발적으로 더 캠프에도 한 번이라도 더 오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 자체가 항상 이렇게 받은 본인의 이제 누렸던 것을 꼭 남에게 좀 더 베푸시고자 하는 마음이 크신 것 같으세요. 박수 한 번 더. 역시 우리 취미조차도 이렇게 남들과 나누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